어쨌든 결론은 금융당국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것은 중과실을 확인했으나 이 사실이 고의 분식 회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셀트리온 주가가 2021년 말 40만원까지 올랐다가 1년간 굉장히 악재들이 계속 반복됐어요. 레키로나의 부진, 그리고 분식 회계 논란, 테마섹의 지분 매도 등으로 현재는 지금 17만원대를 가고 있거든요. 최근에 2022년 4월 28일에 또 신한금융투자에서 기사를 또 냈는데요. 2021년 매출 성장을 견인한 레키로나의 매출이 오미크론 변이 대비 낮은 효능으로 판매가 제한적일 거고,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또한 수요가 감소될 거고, 그래서 실적 성장이 조금 제한적일 거라는 또 얘기를 했고요. 하지만 케미칼 성장이 견조하고 후속 바이오시밀러 품목들의 출시가 계속돼서 좀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. 그리고 램시마, 수익성 좋은 램시마 SC 매출이 계속이 좋을 거지만 재고 수준이 높아서 그것 또한 매출 또한 성장 또한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또 예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유플라이마 미국 진출,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상되는 2023년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실 좀 더 부정적인 기조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는 것 같다, 셀트리온에. 하지만 이 실적으로 이 기사에서도 봤듯이 이제는 실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이러한 그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실적 성장세를 보여줘야만 이러한 우려들을 깨고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의 그 이슈가 있죠. 그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셀트리온의 그 3사 합병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 3사 합병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, 그것은 이 셀트리온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이유를 볼 때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리더십 표류가 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. ESG라고 환경, 그리고 사회적 문제, 그리고 거버넌스, 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지배구조를 보면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을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, 그리고 서정진 회장을 통해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한 셀트리온, 이런 두 가지 지금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내부 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% 이상으로 이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.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. 이게 또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. 또 얼마 전에 금융당국은 셀트리온 3사가 일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중과실을 확인하고 어쨌든 상장 3사의 과징금 130억도 부과했거든요.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이제 해결책으로 3사 합병이 나오게 된 거죠. 그래도 사실 조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이 내부 거래,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슈잖아요. 이게 사실 3사 합병하면 지배구조라든지 일감 몰아주기,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3사 합병을 하겠다고 했는데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기우성 부회장님이 친절한 소통으로 합병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어요. 조금 내용을 보면 원래 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뭐 이 회사에 큰 이득은 없지만 주주들께서 합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찬성표 많이 던져달라. 찬성표 많이 안 나오면 뭐 합병도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뭐 이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둔 상태고 합병을 추진했는데 그게 그 분식회계 논란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. 하지만 이 분식회계 같은 것도 지금 4년 넘게 조사해가지고 계속 이 셀트리온 발목을 붙잡고 있었는데요. 어쨌든 결론은 금융당국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것은 중과실을 확인했으나 이 사실이 고의 분식 회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. 그래서 거래 정지에는 오르지 않은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거죠. 그래서 과징금만 130억 부과로 이제 이 내용이 사실 종결이 됐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그 셀트리온도 3사 합병에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다.
있다. 그래서 진행하겠다. 이게 주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3사 합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. 이 합병 이슈를 통해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합병이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갈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합병을 했는데 매출이 잘 안 나온다.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. 하지만 이런 합병과 이 매출의 성장성 이게 같이 간다면 다시 제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셀트리온은 그 파이프라인이 이미 그 항체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만 지금 임상 3상 기준으로 5개를 가지고 있고요. 지금까지 4개를 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을 출시할 게 남았다는 거죠. 종류를 보면 결장 직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, 그 다음에 그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,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 시밀러, 그리고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,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, 이런 것들이 글로벌 3상 임상에 돼 있고, 그리고 악템나 바이오 시밀러도 임상 개시 1상 개시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유행성 계절성 독감 임상 2상, 그 다음에 코로나19 감염증 임상 1상, 그 다음에 케미컬 신약 비우성 심근증 임상 1상 이렇게 또 개발도 하고 있다고 해요. 셀트리온 그룹은 중장기 비전을 통해서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25조 원을 투자하는 바이오 의약품 사업, 그리고 충북 오창을 중심으로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화학 합성 의약품 사업, 그리고 10조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헬스케어와 기타 산업의 융복합 가치를 창출하는 유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으로 이 큰 3가지 줄기를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해요. 인천 송도에 거점을 둔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는 향후 25조 원의 금액을 투자해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연간 바이오 의약품, 원료 의약품 100만 리터급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하고, 어쨌든 완제 의약품 생산하는 생산 능력, 뭐 이런 것들, 글로벌 유통망, 스타트업 지원,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성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해요. 그리고 이에 더 추가해서 셀트리온은 외국 선진 바이오 기업들과 교류하면서 신규 성장 동력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. 저희가 한번 또 내용을 리뷰했듯이 셀트리온이 2020년 6월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테라퓨틱스 지분을 또 투자했고, ADC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한 거는 저희 채널을 잘 보신 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실 거고요. 레고캠 바이오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. 그리고 하나 더, 2021년 8월에는 미국 트라이링크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계약을 맺고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에도 나서서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대요. 이 트라이링크사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회사인데요. mRNA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고유의 벡터 및 3세대 캐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기술력 좋은 회사예요. 저희가 또 리뷰했던 ST팜 캐핑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. 캐핑에서 굉장히 이 회사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어쨌든 굉장히 기술력 좋고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ADC랑 mRNA 쪽을 아마 또 향후 미래 전략으로 보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셀트리온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. 저도 사실 좀 셀트리온과 같이 주식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애언이 많이 담긴 종목인 것 같아요.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왔던 셀트리온이 앞으로도 잘 성장해서 글로벌 빅팜으로 좀 성장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. 밸류 빼고 기업 대 기업으로 뭔가 기술이나 인재 측면에서 봤을 때 약복희님은 한바보다는 이 셀트리온에 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? 저는 뭐 제가 그거를 구분할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사실 둘 다 좋은 회사라 생각하고 한국의 투톱으로 진짜 글로벌 바이오 회사 빅파마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, 사실 제가 두 회사에 다 주주이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잘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.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. 저희 컨텐츠에서 나왔던 다케다 제약이나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들의 확실한 기술이나 대표하는 약이 있는데, 사실 말하는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이미 너무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? 사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고평가는 돼 있고,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면 매출에 비해서 고평가는 확실한 것 같고요. 하지만 평가의 부분 주가는 시장에서 어쨌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 고평가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, 저는 사실 볼 때 한국에서 신약을 개발한다, 사실 그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두 회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. 사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리스크가 큰 신약 개발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들, 그리고 CMO, CDMO 통해서 매출을 확보하고 그러한 자원을
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, 셀트리온도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매출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신약으로 도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. 사실 신약 개발에서 사실 하나의 제품만 대박 나도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. 이것들을 잘 개발해서 좋은 진짜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서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글로벌 회사가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.